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텐서 매니플레이션, 텐서 조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자, 요 t를 일단 여기서 지금 t라고 하는 텐서를 하나 우리가 define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괄호가 각괄호가 하나, 둘, 세 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차원짜리 텐서고요. 그래서 0,1,2, 3,4,5 그다음에 6, 7, 8, 9, 10, 11. 자, 그래서 요거에 이제 사이즈나 쉐입을 보면요. 네, t.dim. 자, 그다음에 print t.shape. 자, 이렇게 일단 출력을 하고 네. 얘를 일단 출력을 한번 해 볼게요. 자, 우스. dim이 아니라 dim. 요건 지금 그 아이 랭크였네. 아, 자, 일단 요거 쉐입만 한번 봅시다. 네, 지금 좀 헷갈리네. 아까 뭐였더라? 자, 지금 보면은 얘는 이제 2,2,3 그러니까 2x2x3라는 이 numpy array가 되겠습니다. 2x2x3에 해당하는 numpy array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아까 시간에 했던 것처럼 잠시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2x3 이렇게 생긴 3차원의 행렬 비스무리하게 생긴 이런 3차원의 그 텐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생긴 애가 있는데 자, 요거를 우리가 일단은 여기서 일단은 요거는 지금 np.array numpy array잖아요. 그죠? 이 2x2x3의 numpy array를 여기에서 파이토치의 텐서로 일단 변환을 시켜줍니다. 자, ft equal torch.float tensor 실수 텐서로 일단 바꿔주고요. 출력을 하면은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2x2x3 행렬이 되겠습니다. 자, 3차원 텐서가 되는데 이거 이제 사이즈 크기를 보면 2x2x3죠. 그죠?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실습을 해볼 텐데요. 자, 요거를 내가 재배치를 해서 그러니까 2x2x3 그러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3 짜리인데 이거를 내가 2차원으로 차원을 변경하겠다. 그러면은 앞에 2x2를 쫙 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때 바로 이제 view라고 하는 요 메소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요 예제를 보시면 ft 요 float tensor view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이 텐서를 이런 식으로 보겠다, 내가. 그래서 어떻게? 자, 보시면은 여기 안에다가 괄호하고 -1,3라는 인수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그 -1은 파이토치가 알아서 정해라 라는 거죠. 알아서 정해라.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디멘전만 3으로 놔둬라 라는 겁니다. 얘를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은 자 이렇게 펴졌습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괄호가 하나, 두 개. 그러니까 2디멘셔널 텐서로 변했고요. 얘 사이즈를 보니까 4x3가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2x2x3면은 곱하기 해보면 2 곱하기 2 곱하기 3 하면은 12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2개의 숫자를 2, 2, 3 이렇게 3차원으로 배열할 수도 있지만은 이거를 우리가 펴서 4x3의 12개의 숫자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 뷰를 주면은 근데 여기서 이제 -1이니까 뒤에를 마지막을 3차원을 유지를 하려면은 앞에 있는 2x2를 펴서 4로 맞춰야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1이라고 하는 거는 알아서 사이즈를 정해라 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물음표로 지금 보통 이제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2x2x3가 이제 마지막만 3으로 유지하고 차원을 바꾸는 그러니까 재배열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레고 블락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그 육각형 블락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게 이제 2x2x3로 있었는데
그러니까 2by 이렇게 이제 2by 2by 여기 이제 그림이 좀 이상하지만 네. 이해를 해주세요. 네. 요렇게 배열이 돼 있었는데 요거를 4개짜리 요렇게 4개가 되려면 줄 3개 그어야 되죠. 네. 요렇게 하나, 둘, 셋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이제 한 줄로 요렇게. 그러니까 얘를 재배열해서 요렇게 이제 4,3의 행렬로 바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텐서의 모양을 재배열할 때 요 뷰라고 하는 메소드를 씁니다. 그리고 요 뷰 안에다가는 뭐다? 내가 바꾸고자 하는 쉐입을 써주게 되고 쉐입을 잘 모르겠으면은 그냥 내가 특정 위치만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은 -1을 주면 된다. 라는 것이 네, 여기에 이제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3차원 텐서를 이번에는 3차원 텐서를 3차원으로 바꿔보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그 FT 텐서를 이번에는 자 뷰에다가 -1, 1, 3으로 바꿨습니다. 사실은 얘는 이제 두 번째는 1차원이고 세 번째가 3차원이고 그러면은 앞에는 알아서 정해라. 근데 마찬가지로 숫자는 토탈 12개니까 첫 번째 차원의 원소의 개수가 4개가 되야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되겠죠? 4 by 1 by 3에 해당하는 그런 3차원 텐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4 by 1 by 3 텐서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쉐입을 보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4 by 3랑 4 by 1 by 3가 도대체 뭐가 다르냐? 사실상 같습니다. 같지만 우리가 이제 이건 나중에 연산을 할 때에는 이걸 이제 2차원으로 보느냐 3차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걸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그 확장을 하거나 여러 가지 계산을 할 때 그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얘를 2차원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3차원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요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그 나중에 실질적인 예제로 들어가면 다시 한 번 더 다룰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텐서를 그죠? 그냥 2차원으로 볼 거냐 얘를 이제 3차원으로 볼 거냐 요건 어떻게 보면 약간은 추상적인 부분이라서 그냥 이제 그 내가 편한 대로 그때그때 나의 목적에 맞게 코딩하기 편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다 라고만 일단 현재는 이해를 하고 일단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파이토치 텐서에서도 유용한 메소드 중에 하나가 이제 스퀴즈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스퀴즈. 자, 스퀴즈는 그 차원 숫자가 1, 그러니까 1인 차원을 제거를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스퀴즈는 짜내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듯이 4 by 1 by 3면은 사실은 이 1차원이 필요가 큰 의미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얘를 그냥 탈락시키는 거. 얘를 탈락시키는 거. 자, 그래서 자, 얘를 보면은 자, 우리가 요 텐서, 요 FT라고 하는 텐서를 여기 괄호해서 0, 1, 2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얘를 출력을 하면은 그러니까 요 맨 안쪽에 있는 괄호가 바로 이제 하나의 행을 의미하게 되거든요. 행. 그렇기 때문에 그 잠깐만. 여러분들 이거 보이고 계시죠? 보이시죠? 네. 네. 보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하나의 행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3 by 1 텐서, 즉 3 by 1 매트릭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0, 1, 2 이렇게 우리가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배웠던 이런 행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얘는 사이즈가 뭐예요? 3 by 1 행렬입니다. 뭔가 답답한데 잠시만요. 제가 제 거 이거 뭐지? 아이패드에서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지 잠깐 볼게요. 아이패드 화면 공유가 나오려나? 잠시만요.
일단 조금 있다가. 자, 그래서 이제 3x1 텐서의 크기를 가지는데 얘를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그냥 이제 0, 1, 0,1,2의 그냥 1차원 벡터라고 1차원 벡터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얘는 이제 우리가 이 전체 행렬을 이제 2차원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잠깐만 안 되는군요. 네. 그죠? 네.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요 FT 3x1 행렬을 스퀴즈라는 메소드를 실행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스퀴즈를 하면은 얘가 이렇게 텐서 그냥 괄호하고 0,1,2 이번에 이제 옆으로 그냥 이제 펴졌죠. 그리고 사이즈가 그냥 괄호하고 3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1차원 벡터로 바뀌었다라는 걸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냥 곱하기 1을 그냥 빼서 2차원짜리를 임의로 1차원짜리로 바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스퀴즈고요. 자, 그 다음에 언스퀴즈는 그 스퀴즈의 반대입니다. on이니까. 자, 이번에는 요 1,2,2, 요 1차원 벡터를 unsqueeze 0. 그러니까 unsqueeze 0. 그러니까 우리가 그 파이썬에서 뭔가 시작점이 0에서부터 시작하는 인덱스이기 때문에 이걸 하면은 첫 번째 차원에다가 1차원을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3차원짜리 벡터였다가 얘를 어떻게 얘를 1/3로 바꿔주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처럼 이제 보시면은 얘가 이제 이렇게 사이즈 1/3로 바뀌었죠, 그죠? 네. 스퀴즈 ft.unsqueeze 0를 했더니 첫 번째 차원에 1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이거를 아까 배웠던 뷰로도 구현이 가능하다는 뷰로 구현이 가능한 어떻게 하느냐? 자, ft 원래 있던 텐서에다가 뷰하고 그냥 앞에다 1을 써주고 뒤에는 알아서 정해라. 라고 하면은 당연히 사이즈 3개짜리니까 앞에 1차원 들어가면 뒤에는 3차원밖에 될 게 없죠. 그죠? 그러니까 1,3로 이렇게 이제 뷰로도 이제 바뀐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unsqueeze를 두 번째 차원 이제 1에다가 하면 이제 0 다음 1이니까 두 번째 차원에다가 집어넣겠다. 이렇게 하면은 결과물이 이렇게 되는 거죠. 0, 1, 2 이제 세로로 선 거죠. 세로로 섰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행이 3개고 열이 하나인 3x1 그죠? 얘는 3x1 행렬로 바뀌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있듯이 네, unsqueeze에다가 -1을 하면은 맨 뒤에 차원에다가 이제 1을 집어넣으라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위에처럼 이제 3짜리를 3x1으로 이제 바꾸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3x1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수 타입 변환. 자, 당연히 모든 코딩에는 모든 라이브러리 어떤 이제 그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변수 타입이 다 존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파이토치의 변수 타입은 여기 이제 문서에 가시면은 요 토치다 텐서 문서에 가시면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시면 자세히 나와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32비트 플로팅 포인트. 자, 32비트 플로팅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플로팅은 실수입니다. 실수. 그리고 32비트는 이 실수를 나타낼 때 0, 1을 32개를 써서 나타내겠다라는 거고요. 64비트는 64개를 써서. 그래서 64비트를 쓰면은 실수에 표현할 수 있는 실수의 맥시멈 값과 미니멈 값이 매우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인티저는 정수가 되고요. 불리언은 2D를 의미해요. true or false 이런 것을 의미해요. 이거 뭐
그 파이썬 책에서도 보통 이제 맨 처음에 나오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CPU로 텐서를 할 때는 얘가 이제 CPU로 계산할 때 파이토치에서는 CPU 계산과 GPU 계산을 구별하게 되는데요. 자, 토치.float tensor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얘를 GPU로 보낼 때에는 특별히 토치.cuda.float tensor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그 뒤에 이제 여러분들이 GPU를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텐서를 내 그러니까 GPU에 맞게 혹은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머신에 맞게 변환시키는 거에 대해서 일단 살펴볼 예정이고요. 일단은 일단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long tensor라고 해놓으면은 여기 torch.long tensor는 얘는 이제 긴 인테저, 그냥 큰 정수라는 뜻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float을 붙이면은 자, long tensor잖아요. 얘는 그러니까 정수입니다. 정수. 얘는 1, 2, 3, 4를 정수로 보겠다. 그러니까 소수점 밑에는 무시하겠다는 건데 여기에다가 이제 float 점 플롯이라고 하면은 요 이제 출력이 바뀌었죠, 그죠? 여기 이제 1점, 2점 실수라는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출력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트 텐서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true, false, true, false. 혹은 요걸 이제 우리가 long tensor 얘를 이제 정수로 바꿀 수도 있고 실수로 바꿀 수도 있고 정수는 이제 10, 10, 그죠? 실수는 1.0, 0.0 소수점까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타입 변화는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연결하기. concatenate라는 게 영어로는 연결하다. 뭐 두 개를 붙인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텐서 두 개를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우리가 x랑 y라고 하는 두 개의 텐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잠시만요. 이번에는 요걸 한번 써볼까? 공유 창을 제가 에어플레이를 이용을 해서 what 플레이 말고 잠시만요. 요거를 창을 다시 유선을 통한 아이패드로 잠깐 갔다가 올게요. 네. 보이시죠? 네. 아, 이게 안타깝게 네, 이거 이제 창이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같이 보이면 참 좋을 텐데. 네. 어쨌든 이제 what 우리가 이제 벡터 벡터는 행렬 1, 2, 3, 4라는 행렬과 두 개의 이제 5, 6, 7, 8이라는 행렬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행렬을 우리가 이제 합치는 거죠. 합치는데 그때 이제 torch.cat이라고 하는 걸 쓰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럼 합칠 때 얘네들을 이제 합친단 말이에요. 이제 얘네들을 합치는데 어떻게 합칠 수가 있느냐? 생각을 해보면 1, 2, 3, 4, 5, 6, 7, 8 이렇게 합칠 수도 있고요. 혹은 얘네들을 합쳐가지고 1, 2, 3, 4, 5, 6, 7, 8 이렇게 해서 얘는 얘는 4x2 행렬이 되는 거고 얘는 2x4 행렬이 되는 거죠. 그죠? 네. 이렇게 합치는 것을 우리가 torch.cat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네, 데스크탑으로 가서 왜 이러니? 진짜 하겠네 오늘.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torch.cat에서 x, y 지금 x가 1, 2, 3, 4, y가 5, 6, 7, 8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x, y가 있을 때 dim equal 0 그러니까 dim equal 0는 첫 번째 차원을 늘려라 라는 뜻이 됩니다. 첫 번째 차원을 늘려라. 그러니까 2x2에서 앞에를 첫 번째를 키우니까 4x2가 되는 거죠. 그죠? 네. 2. 그 다음에 우리가 얘 바꾼 걸 보면 4x2가 됐죠. 그죠? 네. 그 다음에 dim을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시죠. dim equal 1이라고 주면은 dim equal 1이라고 주면은 얘가 2 by 4가 됐죠. 그죠? 네, 2 by 4. 2 by 4.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제로 딥러닝 모델을 만들다 보면은 이렇게 텐서들을 붙여야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텐서를 붙여야 되는 경우 많기 때문에 그럴 때 여기 상당히 유용한 네, 함수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점점 조금씩 문법이 복잡해진 아직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지만 뭐 문법이나 괄호가 좀 복잡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 예제를 보고 여러분들 복붙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 필요한 대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 프로그래밍에서는 전부 다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다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거를 기억을 하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괄호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태킹이란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여러분들 이제 화학 다들 뭐 화학과니까 이제 스태킹이란 거는 그 익숙하시죠, 그죠? 파이파이 스태킹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스태킹이란 거는 이제 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컨캣이랑 비슷한데 얘는 이제 말 그대로 조금 이제 수직하게 그냥 쭉 쌓는 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 x, y, g라고 하는 요 세 개의 벡터가 있는데 얘네들은 각각이 어떻게 돼? 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름에서 알다시피 이렇게 스택을 하면은 스태킹을 하면은 x가 제일 위에 y, g. 그러니까 각각은 어떻게 돼요? 1 by 2 매트릭스죠, 그죠? 각각은 1 by 2짜리인데 얘네들을 1 by 2, 1 by 2, 1 by 2를 이렇게 세 개를 스태킹을 했더니 어떻게 돼요? 스태킹을 했더니 얘가 이제 3 by 2로 된 거죠. 그죠? 네, 이렇게 이제 1 by 2 이렇게 세 개를 이렇게 쌓아서 이렇게 3 by 2가 됐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 보면 3 by 2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스태킹은 우리가 이제 방금 배웠던 거를 이제 하려면은 얘네들은 이제 사실은 각각의 x, y, g는 각각의 요 x는 지금은 괄호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2차원짜리 벡터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unsqueeze와 cat으로만 하려면은 이렇게 길게 써줘야 되는데 그냥 요 길게 쓰는 거를 우리가 줄여서 이렇게 스택이라고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스택은 이렇게 쌓는다는 거니까 좀 더 직관적이죠.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자를 스택에서도 마찬가지로 인자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은 맨 앞에 차원을 늘리게 됩니다. 기본은 맨 앞에 차원을 늘리게 되고요. 자, 근데 이제 요 1, 4, 2, 5, 3, 6 그러니까 얘가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원래는 2차원짜리 벡터지만 2차원 벡터지만은 얘를 이제 그냥 디폴트에서는 여기서는 1 by 1 by 2로 보고 3개를 쌓았기 때문에 3 by 2가 됐는데 우리가 dim을 1로 주면은 여기 이제 dim을 1로 주면 이렇게 되면은 얘를 이제 두 번째 차원을 늘린다는 거니까 이 자리를 이 2 by 1을 해서 얘를 이제 3개를 쌓으니까 2 by 3가 되도록 이렇게 이제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2 by 3 텐서 요게 나온다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ones like와 zeros like는 그냥 말 그대로 1으로 꽉 찬 거랑 이제 제로로 꽉 찬 거. 그래서 네. 한번 보면 토치점 플롯 텐서.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요렇게 이제 얘는 2 by 3. 그렇죠? 쉐입이라는 사이즈 맨날 헷갈려. 얘는 이제 2 by 3 그 행렬이죠. 네, 텐서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토치점 원즈 라이크에다가 x를 집어넣으면은 똑같은 사이즈에 그냥 전부 다 1로 돼 있는 거 이런 걸 만듭니다.
그 다음에 zeros like 만들면은 똑같은 사이즈의 영행열을 만든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in place operation에 대해서 잠깐 보면 요거 이제 x는 이제 2x2 행렬.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x에다가 2를 곱한다 라고 하면은 얘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얘가 1, 2, 3, 4라는 매트릭스란 말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곱하기 2, 숫자 2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 얘는 이제 2, 4, 6, 8 되잖아요. 그죠? 2, 4, 6, 8. 근데 지금 잘 보면은 여기에서 첫 번째 라인을 출력한 거는 2, 4, 6, 8이란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 x를 다시 출력을 시켰더니 1, 2, 3, 4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는 얘를 계산한 거를 리턴을 하고 x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디폴트는 x는 그대로. x는 그대로 있는 거란 말이에요. x는 이제 변하지 않는 건데 아씨 마우스가 안 되네. 하여튼 네 x는 변하지 않는 건데 이제 x를 내가 그 자리에서 바꾸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이제 in place라고 하는 거는 요 이제 여기 in place는 이제 그 자리에서 그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제 멀 밑에다가 여기 이제 언더스코어를 이렇게 이제 붙여주면은 기존의 값을 이제 덮어쓰기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x 자체가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한번 실행을 시켜봅시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실행시키면은 그냥 이렇게 되는데 밑에 거를 실행시키면은 얘는 요게 이제 남아있다. 네. x 자체가 이제 변했다는. 그러니까 여기 위에서는 위에서는 이제 바뀐 거를 저장하고 싶으면 x2 equal x.mol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떻게 돼? 여기에서 print x2 print x 지금 요건 이제 밑에 거를 실행하고 나서 실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x2가 여기 4배가 된 게 들어가고 x에는 지금 2배가 된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여기 이제 언더스코어를 하면은 x 자체가 바뀐다라는 겁니다. 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텐서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 이제 파이썬 클래스라는 게 많이 나오는데 파이썬 클래스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파이썬을 조금 공부하셨다면은 대부분 아실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넘어갈게요. 우리 이제 진도를 위해서라도 네, 그냥 요거 링크만 이렇게 이제 복사를 해서 네. 요거 뭐 강의 노트 링크는 제가 다시 이루리에 다시 한번 올려놓겠습니다. 올려놓고요. 네. 그다음에 4번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에 대해서 아주 이제 기본적인 그 선형 회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뭐냐 AI나 머신러닝에 대한 기초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맨 처음에 리니어 리그레션 선형 회귀라고 하는데 선형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선형이라고 하는 거는 잠깐만 화면을 아이패드로 보내면은 여러분들 그 물리화학 할 때 그거 뭐냐 LCAO 많이 배웠잖아요. 그죠? Linear Combination of Atomic Orbital. 그러니까 이제 리니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많이들 아시니까 리니어라고 하는 거는 어떤 y가 있을 때 이거를 ai, xi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를 우리가 리니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뭐가 난 리니어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x가 독립 변수고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고 얘가 이제 종속 변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반대로 non-linear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개수, 변수 이렇게 덧셈 뺄셈으로만 더해진 게 아니라 non-linear는 예를 들어서 y가 ai 이렇게 ai 그 뭐냐 xi 제곱 이렇게 이제 제곱이나 뭐 3승이나 n승이 들어가 있으면은 이걸 이제 non-linear라고 하고요. 혹은 이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시그마 i ai 뭐 sin xi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것도 다 non-linear. 그러니까 이제 그냥 얘가 1차 항에 개수 붙이고 더하기 빼기를 하는 거를 우리가 리니어라고 부르고요. 이름이 이상하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아주 심플한 요 예제를 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시간, 어떤 학생이 1시간 공부했더니 2점 맞고 2시간 공부했더니 4점, 3시간 공부했더니 6점 맞았다. 그러면은 4시간 공부하면은 몇 점을 맞을 수 있을까? 라는 예측하는 아주 단순한 문제를 우리가 한번 풀어보겠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사실 이건 뭐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2, 4, 6 그러니까 여기에 4 다음에는 8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8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럼 여기에서 결국에는 2, 4, 6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일종의 트레이닝 데이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밑에 있는 거를 테스트하는 거를 이제 어떤 그 예측 모델을 만들고 그거에 따라 예측한 거를 이제 여기 마지막에 쓰는 거를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 셋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요런 거를 하는 자, 일단은 아주 간단한 모델을 한번 세워봅시다. 자, 처음엔 일단 데이터를 일단은 구성을 해야 되겠죠. 일단 파이토치를 불러오고요. 네, 링크를 있네요. 네, 그 여기를 보시면요. 네, 여기 이제 x가 xtrain 1, 2, 3.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인풋 데이터인 거죠. 인풋. 여기 이제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여기 이제 ytrain, y 값은 여기 이제 2, 4, 6.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인풋을 x, y.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식을 할 때 y 이꼴 f x x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여기가 뭐가 여기가 이제 인풋이고 우리가 넣어주는 값이고 y가 우리가 이제 예측하고자 하는 값이잖아요. 그죠? 아웃풋. 그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요거를 그냥 여기 있는 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갖고 온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자 일단은 가설을 수립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선형회귀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y 이꼴 wx 플러스 b라는 식을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운 그 1차 방정식이잖아요. 그죠? 1차 함수. 그죠? 그래서 W를 우리가 이제 중학교에서는 뭐라고 하죠? W를 기울기, B는 Y 절편. 그죠? 기억나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우리가 W를 이제 가중치, weight라고 부르겠습니다. W를 weight라고 하고 B를 우리가 bias, 편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bias가 이제 편향이란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문제를 요 식으로 풀겠다. 요 식으로 요런 형태의 함수로 표현하겠다는 게 가설입니다. 사실은 우린 이미 이제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매우 직관적으로 y는 2x다. 라는 거를 대략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죠. 그죠? 네.
하지만 요거를 우리가 이제 파이터치 이용해서 요걸 얻을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일단은 그 딥러닝을 할 때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코스트 펑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네. 여기에서 그 딥러닝을 할 때 앞으로 이제 비용 함수, 코스트 펑션 혹은 손실 함수, 로스 펑션, 오차 함수, 목적 함수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같은 것을 의미한다. 즉 개념적으로는 예측과 실제의 차이를 예측과 실제의 차이를 표현하는 함수를 어떤 사람은 손실함수, 어떤 사람은 에러 펑션, 오차함수, 어떤 사람은 목적함수 혹은 비용함수, 코스트 펑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잠깐만 몇 가지 여기 이제 그 예제를 잠깐 보면요. 그 훈련 데이터가 이렇게 4개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요 4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모델을 아주 그 단순한 추세선, 추론선을 하나 그려보겠다. 그러면 이렇게 선을 우리가 그릴 수가 있죠. 그렇게 선을 그리면은 여러분들 이제 어느 선이 제일 괜찮아 보여요? 여기 이제 까만 선이 제일 괜찮아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뭐가 더 낫냐? 뭐가 더 낫냐를 판별하는 방법은 말 그대로 이제 오차를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델 라인과 실제 간의 차이, 실제 간의 차이를 계산을 하고 근데 어떨 때에는 이 실제가 플러스이기도 하고 마이너스이기도 하니까 그냥 오차를 그냥 다이렉트로 썸을 해버리면은 이쪽에서는 플러스 5의 오차, 저기서는 마이너스 5의 오차인데 두 개 합쳐가지고 오차가 빵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오차의 절대값 혹은 오차의 제곱에 썸을 해서 그거의 평균값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 예시에서 요 선은 y 이퀄 13x 플러스 1입니다. 그리고 각 오차를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는 25, 50, 42, 61인데 예측값은 이렇게 되고 그러면 요만큼의 오차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방금 얘기했듯이 오차가 어떤 건 플러스 어떤 건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5, 마이너스 5 더해서 상쇄돼서 오차가 빵이다. 퍼펙트하다. 이렇게 하면은 틀린 거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이제 제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y는 실제 이 수식에서 i는 1에서 n까지 n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있을 때 첫 번째 데이터 포인트의 true 값이랑 요건 이제 예측 값입니다. hxi는 예측 값의 제곱, 차이의 제곱을 다 썸을 하면은 이 정도 값이 나온다. 요게 바로 이제 오차 값이.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데이터의 개수로 하나, 둘, 셋, 넷, 4로 나누는 거죠. 4로 나누면은 제곱 평균 오차가 되는 거예요. 제곱 평균 오차. 그러니까 이제 mean squared error. 에러를 스퀘어 한 거에 mean이 되는 거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평균 제곱 오차를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걸 이제 수식으로 쓰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지금 회기 문제에서 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점을 제일 잘 표현하는 요 W와 요 B 값, 요 두 가지를 알고 싶은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그러면은 이 W와 B를 어떻게 찾느냐? W와 B를 수치적으로 이 파이토치에서 찾는 방법, 수치적으로 뉴메리컬하게 찾는 방법은 바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경사하강법,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하는 방법인데요. 요건 이제 이름은 뭐 매우 그럴싸해서 어려운 느낌을 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다 아는 거고요. 경사, 그냥 그레디언트를 따라서 내려간다. 그러니까 기울기를 따라서 내려간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요 위에 식에서 데이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서 이런 주황색 라인이 있고 이런 이제 초록색 라인이 있다고 해봐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는 일단은 요 b를 일단 b는 0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b는 일단 0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자, 요 w가 바뀜에 따라서 w가 바뀌면은 선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여기는 이제 기울기 20이고 여기는 기울기 1이고 기울기가 뭐 5다. 뭐 기울기가 뭐 10이다. 이러면은 기울기에 따라서 이렇게 선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오차도 바뀌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x축을 기울기라고 하면은 직선의 기울기가 바뀜으로써 오차가 어떻게 바뀌느냐를 그려보면은 대략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우리의 목표 지점은 여기입니다. 여기. 그죠? 요 W. 그죠? 요 W가 얼마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 W를 찾는 것이.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보통 컴퓨터는 맨 처음에는 랜덤하게 시작을 합니다. 랜덤. 아무 때서나 시작을 합니다. 자, 랜덤하게 시작했을 때 여기에서 시작할 가능성은 매우 낮겠죠. 그죠? 네, 랜덤하게 시작을 해서 그러면은 여기로 어떻게 찾아가면 되죠? 요 함수를 따라서 이렇게 쭉 미끄러져 내려가면은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밑에 있는 그림처럼 그러니까 기울기가 이제 무한대로 커지면 엄청 커지고 기울기가 무한대로 작아져도 엄청 작아진. 그러니까 우리가 랜덤한 W에서 시작을 해서 얘가 이렇게 내려가도록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내려가느냐?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기울기, 그죠?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우다시피 기울기 혹은 이제 미분을 배우면 미분의 기본 개념이 slope 혹은 이제 그러니까 이 점에서 우리가 기울기를 구하면은 그죠? 미분을 하면은 기울기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기울기의 의미가 뭐예요? 수학적 의미가 그 포인트에서 가장 크게 혹은 가장 빠르게 값이 커지거나 값이 내려가는 그 변화량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2차원에서는 이 포인트에서의 순간 변화율에 해당하는 거죠. 순간 변화율. 그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뭐냐 화학 수학 시간이나 이런 데 배웠겠지만은 그 다변수일 경우에는 어떤 포인트에서의 기울기가 어떻게? 그레디언트. 기울기는 그쪽을 따라가면은 가장 빠르게 올라가는 방향을 의미하게 됩니다. 가장 빠르게 올라가는 방향. 그래서 우리가 기울기를 따라서 얘가 조금 움직이고 또 움직인 다음에 기울기를 따라서 조금 움직이고 기울기 따라서 조금 움직이다 보면은 요거를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은 W가 에러가 최소가 되는 포인트로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포인트에서 어떻게 그 기울기를 따라서 W를 살짝 바꿔주는 겁니다. 살짝. 그죠? 네. 기울기를 따라서 살짝 바꿔주는 거고요. 그러면은 기울기는 어떻게 보여요? 우리가 이제 지금 y축이 코스트 펑션, 로스 펑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로스 펑션을 W로 미분을 해주면은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고 그 기울기에다가 기울기를 따라서 알파만큼 기울기를 따라서 너무 많이 내려오면 안 되는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여러분들이 다 배웠다시피 기울기를 따라서 얘가 이제 계속 끝도 없이 내려가면은 이 차이가 점점 커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기울기가 순간 변화율이니까 그죠? x와 플러스 dx 조금 변할 때의 그 변화량을 이제 우리가 표현하는 거니까 너무 많이 변하면은 안 됩니다. 너무 많이 변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그 원래 있던 값에다가 어떤 스텝 사이즈 곱하기 기울기만큼 얘를 이제 살짝 움직여 주는 거죠. 근데 이제 기울기가 양수다. 기울기가 양수면은 사실은 여기서는 지금 이제 기울기 양수잖아요. 그죠? 양수. 기울기가 양수란 말이에요. 기울기 양수면은 기울기 방향으로 가면 어떻게 돼? 얘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울기의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dx dl 우리가 이제 l을 로스 펑션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움직여 줘야 된다. 그래서 기울기의 반대 방향으로 조금씩 내려간다. 조금 내려가고 나서 그 다음 또 조금 하고 그 다음 또 조금 하는 거죠. 이렇게 가주다 보면은 이 코스트 펑션을 최소화하는 이 W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 라는 것이 기본 개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근데 왜 조금씩 따라서 내려가야 되느냐?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내가 왕창 따라서 가보자. 왕창 따라서 가면은 얘 가면 갈수록 내려가잖아요. 그럼 이제 왕창 내려갔단 말이에요. 여기로. 근데 그럼 이만큼 움직이면은 그러니까 얘가 작아지는 방향 이쪽으로 가야지 어쨌든 작아지네. 근데 이제 이쪽으로 왕창 가버리면은 얘가 그 다음에 이만큼 갔다 그러면 여기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왔다 그러면 여기 그럼 이제 여기에서 기울기를 다시 그려보면은 이번에는 이쪽으로 가야지 작아지네? 그럼 이제 이쪽으로 또 왕창 가면은 여기잖아요. 그죠? 그 다음 또 이쪽으로 왕창.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내가 너무 크게 기울기 방향으로 변화를 시키면은 그래서 이제 알파를 너무 크게 지나치게 높은 값을 주면은 W가 이제 이 코스트 펑션이 이렇게 발산해 버리겠죠. 그죠? 발산. 그래서 W는 적당히 작게. 근데 사실 이제 W를 얼마나 작게 줘야 되느냐? 그거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요. 그거는 이제 트라이얼 앤 에러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찾아내는. 네. 케바케.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W와 B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죠? W와 B를 찾아내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만 더 개념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15회 자,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뭐냐 식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에러를 시그마 i 데이터 포인트가 3개라고 해보죠. 3개. 그러면은 데이터 포인트를 아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2개라고 해봅시다. 에러 펑션. 그러니까 얘를 이제 로스 펑션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L equal y1 빼기 wx1 빼기 b1 b 제곱 더하기 그러니까 얘가 이제 오차인 거죠. 그죠? 얘가 아, 2의 제곱 더하기 y2 빼기 wx2 빼기 b 제곱 이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 이게 두 번째 그럼 이제 우리가 데이터가 그냥 2개 있어서 2개의 이제 2개가 있어서 이제 2개 사이에 선을 긋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일단은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임의의 W로 시작했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얘를 최소화하는 거를 찾고 싶다는 거죠. 그죠? 우리의 목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근데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뭐? 지금 요거와 요거는 고정이란 말이에요. 고정. 요거와 요것도 고정이란 말이에요. 고정. 그죠? 여기에서 뭐다? W와 B가 변화하는 거예요. 얘는 이제 변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W에 대해서 L을 미분을 하는 거죠. W에 대해서 L을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W에 대해 L을 미분하면은 2y1 마이너스 wx1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W에 대해서 미분했으니까 여기 이제 W 남는 거는 뭐예요? 마이너스 x1이죠. 그죠? 마이너스 x1.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찬가지로 저기다 2x2 y2 마이너스 wx2 마이너스 b. 요게 바로 이제 w에 대한 로스 펑션의 미분값이 되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w 얘를 b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은 이 지금 l이에요. l. 네. b에 대해 미분해주면은 마찬가지로 2 마이너스 2 y1 마이너스 wx1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 y2 마이너스 wx2 마이너스 b. 이렇게 우리가 이제 미분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를 이제 원래 w에서 w 값을 어떻게 w 마이너스 알파 dw dl만큼 이렇게 살짝 움직여주면은 얘가 이제 갱신이 되는 거죠. 갱신. 얘가 갱신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파이토치가 해주는 거는 이렇게 어떤 특정 파라미터에 대해서 로스 펑션의 미분값을 얘가 짜자자자자 이렇게 이제 구해주는 게 파이토치의 메인 그 컨셉, 메인 기능이고요. 그러면은 일단 선형 회귀를 구현하는 거에 대해서 여기 지금 이제 개념에 대해서 쭉 설명했으니까 우리 좀만 10분만 쉬었다가 요거 코드 설명하고 코드 설명 된 데까지 하고 네, 일단 오늘 주는 마치도록 할게요. 그럼 일단 10분만 쉬죠. 그럼 3시 15분에 다시 시작합시다.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앞서서 얘기했던 부분을 우리가 코드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일단은 파이토치를 임포트를 해옵니다. 임포트 토치, 임포트 토치.nn. 자, 여기에서부터 이제 앞으로 이제 토치 안에 있는 서브 모듈들을 많이 사용을 할 텐데요. 자, 우리가 이제 토치.nn이라든가 토치.nn functional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일단은 많이 사용할 겁니다. 여기서 일단 여러분들이 그 예제를 보시고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구나 라는 거를 익히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부터 저 각 모듈이 뭐를 하는 거지 이런 걸 이제 익히시다 보면은 약간 재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얘를 불러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여기에서 일단 랜덤 시드를 이렇게 정해줍니다. 자, 랜덤 시드를 정해준다는 거는 매번 돌릴 때마다 코드가 똑같은 값을 리프로듀스 하도록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토치.manual seed 랜덤 시드를 일단은 정해주고 여기 보통 랜덤 시드는 이제 임의의 정수를 이렇게 넣어주게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단 변수를 일단 선언합시다. x train, y train. 자, x 값이 1, 2, 3이죠. 그죠? 우리 지금 아까 전 시간에 얘기했던 요 1, 2, 3 공부한 시간 1, 2, 3 그 예상되는 성적 요 y 값 이렇게 우리가 했습니다. 자, 그래서 1, 2, 3, 2, 4, 6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변수를 선언을 하고 얘네들의 사이즈를 보면은 자, 똑같죠? 그러니까 이제 1, 2, 3이고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 세 번째 포인트고 각각이 하나의 데이터, 숫자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y값.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값도 3 by 1. 그러니까 이렇게 포인트가 3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데이터는 요 3개잖아요. 그죠? 그래서 3 by 1이다. 자, 그 다음에 w 값을 우리가 일단은 제로로 초기화를 하고 자,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의 목표는 w와 b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w를 그냥 랜덤하게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는 예제니까 0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torch.0라고 하고 요게 이제 1이라고 하는 거는 요게 이제 그냥 사이즈 1짜리 그러니까 그냥 숫자 하나라는 거를 의미합니다. 벡터가 아니라. 그리고 requires underscore grad equal true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이제 요게 중요한데 얘는 이제 그 w의 그 미분값을 구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레디언트가 필요하냐. 즉
그러니까 로스 펑션 L이라고 할 때 DL, DW를 구하겠다 라는 뜻이 됩니다. 요 미분 값을 알아야지 우리 계속 업데이트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값을. 그래서 요 requires grade가 이제 중요하다는 거고. 그러니까 requires grade가 true라는 거는 이 변수는 계속 바뀐다는 거죠. 하지만 반면에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요 X 트레인이나 여기에서 했던 Y 트레인들은 우리가 실험에서 얻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인풋 데이터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개념적으로 봤을 때 인풋 데이터잖아요. 그죠? 인풋 데이터 값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불변이죠. 그죠? 불변. 얘네들은 불변이기 때문에 이 require grade라는 것을 우리가 정해주지가 않는 겁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W는 우리가 이제 계속 이렇게 바꿔봤다 저렇게 바꿔봤다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W를 찾는 거죠. 찾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가중치 W가 0으로 초기화 일단 0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여기 print W 하면은 그 다음에 B도 일단은 0으로 초기화를 해보겠습니다. B도 이렇게 초기화를 합니다. 그러면은 얘는 결국에는 Y 이꼴 0x 더하기 0으로 지금 그거 뭐냐 0x 더하기 0이라는 걸로 예측이 된 이니셜 모델인데 이건 별로 좋은 모델이 아니죠. 그러니까 x에다 뭘 집어넣더라도 다 0이 나오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요 hypothesis equal x train 곱하기 w 더하기 b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w가 0이잖아요. 그죠? w 0이니까 x train에다가 뭘 집어넣든지 얘는 다 0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얘도 0. 근데 지금 x train이 아까 보면은 1, 2, 3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실제로 수행하는 거는 1, 2, 3 곱하기 0 더하기 0이니까 얘를 하면은 어떻게 돼? 얘를 하면은 0, 0, 0짜리 벡터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죠? 네. 000짜리 이렇게 지금 그래서 000이 여기 나와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 코스트 펑션 비용 함수 그러니까 이제 로스 펑션을 선언을 해야 되는 로스 펑션.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n분의 1. 자, 요게 이제 자, 여기에서 뭐죠? 여기에서 요게 true. 요게 true. 그다음에 여기 hx1은 이제 이게 우리의 이제 모델값. 모델이 예측한 값이죠. 그죠? 모델. 그래서 둘 사이의 차이의 제곱의 평균을 하는 거죠. 그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hypothesis 빼기 y train. 그죠? 그다음에 제곱, 요게 제곱이죠. 그죠? 제곱의 어떻게 평균을 하게 되면은 요게 이제 코스트 펑션이다. 라고 지금 여기에서 그 이제 define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트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코스트 펑션이라고도 하고 혹은 이제 로스 펑션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많이 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Y 트레인이 뭐예요? Y 트레인이 우리가 지금 아까 앞에서 2, 4, 6이었잖아요. 그죠? 2, 4, 6인데 지금은 예측값은 다 0, 0, 0이니까 즉 얘가 하는 거는 2 빼기 0 제곱 더하기 4 빼기 0 제곱 더하기 6 빼기 0의 제곱에 3분의 1 이걸 하면은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죠? 네. 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경사하강법을 구현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그 봤듯이 이렇게 이제 기울기를 따라서 조금씩 내려가는 데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SGD라는 방법이 있다라고만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옵팀이라고 하는 그 모듈에서 요 옵팀은 아까 위에서
파이토치 닷 옵팀에서 우리가 이제 as 옵팀으로 이렇게 로드를 했습니다. 이미.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SGD라는 방법으로 WB를 찾아갈 거다. 그러니까 SGD 괄호하고 여기 지금 W랑 B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게 여기에서 WB를 얘네들이 이제 업데이트 된다. 옵스. 얘네들이 이제 업데이트 된다는 거고요. 요게 이제 뭐죠? 스텝 사이즈. 한 번에 얼마나 갈 거냐. 그러니까 아까 알파 DW, DL을 이렇게 이제 원래 W에서 DW, DL만큼의 거기에다가 이제 알파를 곱한 값을 기울기 따라서 쬐끔 이렇게 움직여 준다라고 했던 거죠. 그렇죠? 네. 그것이 여기 이제 LR, learning 이걸 이제 learning rate이라고 이제 합니다. 학습률, learning rate. 네. learning rate이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이 learning rate를 따라서 우리가 이제 내려갈 거다. 그러면 일단 여기 hypothesis를 우선 한번 해보고 여기서 이제 요거를 이제 계산하는 거죠. 네. total mean squared error가 얼마다. 그 다음에 요 optimizer. 그래서 이제 요 optimize를 일단은 define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WB를 요 스텝만큼 이렇게 내려가도록 일단 optimizer를 만드는 거죠. 얘는 이제 W를 바꿔주는 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옵티마이저에서는 그 기본적으로 그 파이토치에서는 처음에 일단 제로 그레드라고 하는 옵티마이저, 임의의 옵티마이저가 있을 때 제로 그레드라고 하는 요 그 메소드를 실행을 시켜서 안에 있는 기울기 값을 전부 다 일단 빵으로 만들어 주고요. 실제 미분을 하는 거는 여기 그 함수에서 backward라고 하는 요 그 뭐냐 요 backward라고 하는 요 메소드를 콜을 해주면은 DL DB, DL, 그 다음에 DL, DW, DL, DB가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제로 그레드에서는 DL, DW를 빵으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DB, DL도, DL, DB도 이제 빵으로 만들어줘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실제로 계산을 하는 거죠. 실제 계산. 여기에서 이제 실제 DW, DL, DB, DL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optimizer 스텝에서 여기에서 하는 짓이 이제 W equal W를 업데이트 하는 거죠. 마이너스 알파 DW DL 그 다음에 B는 B 빼기 알파 DL DB를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개는 그냥 거의 세트로 항상 따라다닌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지금 글씨가 네, 개떡 같은데 할 수 없죠. 뭐. 네. 그래서 이렇게 쭉 돌려보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전체 코드를 보시면은 자 여기에서 지금 앞에 한 거를 다 한 군데 모아놓은 거예요. 지금 이 코드는. 그래서 이제 y train equal 자 y랑 지금 xy를 여기서 define 하고 모델 초기화 하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지금 아까 따로 했던 거 중에 한 군데 모아놓은 거예요. 그다음에 옵티마이저 설정을 하고 자 여기에서 NB epoch 자, epoch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거는 원 epoch은 한 번에 반복을 이면 그러니까 이제 epoch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얘를 몇 번 업데이트 할 거냐 그걸 이제 일반적으로 머신러닝에서는 epoch이라고 부르고요. 이제 앞으로 좀 더 큰 데이터가 나오면은 이제 배치와 epoch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일단은 얘가 이제 계속 이제 도는 거예요. 도는 여기서 이제 for문이죠. for epoch in range nb epoch plus 1. 그러니까 이만큼 2000번 도는 거 2000번. 네. 2000번 도는데 자 여기에서 일단은 요 x 트레인 그죠? x 트레인은 고정이죠. 그죠? 어차피 인풋 데이터는 딱 고정돼 있으니까 x 트레인 곱하기 거기에다가 w를 곱하고 b를 더해서
일단은 예측 값을 하이파세시스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하이파세시스 빼기 y 트레인 실제 y 값, 실제 y 값과의 차이의 제곱에 평균을 해서 이렇게 이제 코스트 계산을 하게 됩니다. 코스트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옵티마이저에서 지금 이 옵티마이저는 요 밖에서 얘는 이제 옵티마이저 자체는 업데이트 되는 게 아니니까 얘는 이제 일단은 그레디언트를 일단 빵으로 해주고요. 자, 요 코스트잖아요, 그죠? 얘가 이제 전체 함수, 아까 제가 계속 썼던 이제 L이라고 하는 캐피털 L로 표현되는 요 이제 로스 펑션 혹은 코스트 펑션이고요. 그거에서 이제 백워드 그레디언트 계산하는 거. 그레디언트 계산하고 W와 B를 여기에서 한번 업데이트하는 거죠. 업데이트하고 그럼 이제 F 나누기 100, 그러니까 100 스텝마다 지금 나누기 연산은 그거 뭐냐 나머지를 얻는 거죠, 그렇죠? 나머지. 그래서 나머지가 10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려면은 100, 200, 300, 400이니까 매 100 스텝마다 로그를 찍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요거는 요 스트링 메소드는 여러분들이 그 보시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정수 4칸 나누기 이제 그러니까 전체 여기 이제 몇 스텝 중에 몇 스텝 왔다. 이렇게. 그죠? 그다음에 W 값이 얼마고 B 값이 얼마고 코스트 펑션이 얼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출력을 할 때 그러니까 지금이 몇 번째 스텝이고 요 NBF옥은 전체 스텝이죠. 전체 스텝. 자, 그다음에 여기에서 W.item이라고 하는 거는 얘를 이제 우리가 그 텐서를 숫자로 바꿔줄 때는 요 W.item이라는 메소드를 불러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에서 B.item, cost.item 그래서 W, B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마지막 에러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래서 쭉 이렇게 출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를 돌려보면은 돌려보죠. 네, 돌리면은 이렇게 쭉쭉쭉쭉 네, 금방 값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W가 뭘로 시작했죠? W0, D0으로 시작.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런 플랫한 라인에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W를 키워보니까 에러가 이렇게 되네. W를 더 키워보니까 에러가 이렇게 되고. W를 계속 키우고 B는 점점 좀 커졌다가 이제 B를 거의 0에 가까이 맞췄더니 얘가 이제 에러가 이만큼 작아졌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y 이퀄 2x 플러스 제로에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그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optimizer.zeroGrad라는 메소드를 우리가 왜 콜을 해야 되느냐.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파이토치는 기본적으로 그 앞에 했던 계산, 그레디언트 계산 값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W 이퀄 일단 W2에서 시작을 하고요. 네. G 이퀄 2W라고 합시다. 그리고 G 닷 backward. 자, 이 말은 G 요 예시를 보면요. G는 2W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G 닷 backward를 하면은 여기에서 required grad, gradient 계산해야 되는 게 W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dW dg를 계산하라는 dW dg 하면 뭐가 돼? 2가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W.gradient 그러니까 요 gradient 값이 요 W.gradient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들어있는데 얘가 처음에 2 맞잖아요. 그죠? 2 맞는데 계속 그 그레디언트 값을 더하는 거예요. 지금 얘는 이제 제로 옵티마이저.제로 그레드가 없으니까 2, 4, 6, 8, 11 이렇게 돌 때마다 미분 값이 점점 증가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하려면은 꼭 제로 그레드를 이렇게 이제 초기화를 시켜줘야 된다. 옵티마이저에서. 네. 그리고 요 랜덤 시드는 우리가 이제 항상 돌릴 때마다 우리가 이제 코드를 이렇게 이제 리프로듀서블 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랜덤 시드를 3이라고 주고 랜덤 넘버를 이렇게 랜드 1 하면은 요거 이제 한 개짜리 사이즈 1짜리 랜덤 넘버를 생성시켜라 라는 뜻인데요. 자, 이렇게 하면은 0.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자, torch.land를 시키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0과 1 사이의 이제 이메일 실수를 이제 리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랜덤 시드 값을 바꿔봅시다. 랜덤 시드를 5로 하면은 랜덤 시드를 5로 했더니 0.83이랑 0.126 이렇게 이제 다른 실수값이 나왔죠. 이렇게 했다가 이제 랜덤 시드를 다시 3으로 해서 주면은 처음에 했던 거랑 이제 똑같은 숫자가 나오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그 파라미터들이 처음에 랜덤한 데서 시작을 해서 업데이트가 되는데 그 매번 다른 데서 시작을 하면은 학습을 하더라도 마지막 결과가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특히 학습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한 내용을 한번 했던 거를 리프로듀스 하려면은 랜덤 시드를 고정을 해주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되겠고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은 그 다음 내용은 이제 자동 리본인데 그래서 요거 그러니까 이제 그 계속 했던 이제 앞에 했던 얘기랑 이제 비슷한데요. 우리가 이제 그 결국에는 요까지만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잠깐만요. 즉 이제 이 파이토치의 핵심은 어떤 그 로스 펑션을 계산을 하고 어떤 이제 우리가 최소화하고자 하는 임의의 함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는 잘못 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에서 할 때에는 어떤 인풋이 있고 이거를 가지고 뭔가 예측을 하게 됩니다. 얘를 이제 모델에다 집어넣으면 모델이 어떤 예측값을 주면은 그 예측값이랑 실제 값이랑 비교를 해서 그 오차를 점점 줄이는 방향으로 이 모델을 학습시키는 게 이제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학습의 핵심에는 미분을 통해서 그 파라미터를 계속 튜닝한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경사하강법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보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했지만 여기서 기울기가 있으면은 그 기울기의 반대 방향으로 조금 내려가고 기울기 반대 방향으로 좀 내려가고 기울기 반대 방향으로 좀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업데이트가 되게 돼요.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아까 했던 것보다 조금 더 복잡한 식인 요 2w 스퀘어 더하기 5, 2w 스퀘어 플러스 5라는 식을 있고 요걸 이제 w에 대해서 미분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제 w라는 일단은 변수를 우리가 텐서로 토치다 텐서 2.0 이렇게 이제 그냥 처음에 이니셜 값이 2로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requires grade equal true. 그러니까 텐서를 할 때 얘가 이제 기울기 계산을 할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모든 변수에 대해서 기울기를 계산을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리던던트하다면 계산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최종에서 어떤 변수에 대해서만 기울기 계산을 할 거냐 라는 거를 우리가 그 정해야 돼요. 그래서 얘는 이제 W는 튜닝 될 거기 때문에 튜닝 되는 애들만 require grade equal true 변수를 그 인자를 주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수식을 정의하는 거죠. 자, y는 w 제곱, 그 다음에 g는 2w 제곱 플러스 5. 여기 이제 y가 w 제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네. 뭐 한 줄로 써도 되는데 하여튼 이렇게 이제 썼습니다. 네.
그럼 여기에서 얘를 이제 G로 미분할 때, G를 미분할 때는 요 G라는 텐서를, 그죠? 네. G라는 애는 이제 13, 처음에 이제 W에 2가 들어갔어요. 2의 제곱 4, 4 곱하기 2는 8 더하기 5는 13, 그죠? 13 맞죠? 그리고 여기 이제 그레이드 펑션이 어디 있는 거는 얘가 이제 W가 그 그레디언트 계산을 하도록 돼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얘를 G backward. 그래서 이 텐서에서 이제 backward 메소드를 콜을 하면은 이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겁니다. 자, 계산이 되고 나면은 w.grad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w.grad 텐서 안에다가 w라는 변수 안에 이제 .grad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grad라는 이름으로 미분값을 얘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g가 2w 제곱 더하기 5인데 dw dg 하면은 어떻게 돼요? dg dw 하면은 4w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됐죠? 이니셜 값이 근데 w 이꼴 2라고 맨 처음에 정의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를 집어넣으면은 8이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8이 나온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그거 뭐냐 그 옵티마이저에다가 집어넣고 이제 옵티마이저를 스텝을 줘야지 그다음에 W가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딱 요 이니셜 포인트에서 요 그레디언트를 이렇게 이제 계산을 했다. 결국에는 요 backward라는 거를 하면은 요 require grad 옵션과 backward를 이렇게 조합을 하면은 그 해당되는 포인트에서 해당되는 변수에 따라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요게 이제 오토그레드 자동 미분의 개념이고요. 네. 그래서 요걸 이용을 해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좀 더 복잡한 모델들을 학습을 해볼 거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조금 더 실질적인 모델들을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할 거고요. 그래서 네, 오늘 수업이 할만했죠,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추석 지나고 또 수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추석 동안에 혹시 본인이 이제 파이썬이나 요 오늘 했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뭐 까다로운 점이 있다 그러면은 그 파이썬 공부를 개인적으로 조금 해 보시는 것도 네, 괜찮을 거예요. 해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네, 그리고 하여튼 오늘 했던 내용이 조금 뭐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냥 한번 각자 숫자를 바꿔가면서 콜앱에서 이것저것 장난을 쳐보면서 조금 개념을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네.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책에 있는 것도 좀 하고, 예. 책에 이제 조금 앞부분 내용이 약간 모자라서, 네. 오늘 좀 기본적인 부분을 조금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책에 있는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어드밴스드 된 내용으로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